스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너는 아버지가 목수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세요? 너는 스님이 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도 버리고 출가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가. 하나하나 제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식사할 때도 반찬도 평등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잡념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업력이 아니냐. 그래 나는 종급산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모시고 살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너하고 살면서 참 편안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이 다 이루어놓은 곳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지 말고 네가 고생을 하고 네가 창립을 하자. 그것이 내 신념이 되었어요. 저는 말년에 제일 큰 행복이 뭐냐. 난 원불교 만난 거야. 그래서 전무 출신 한 거야.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서원을 동력으로 신심, 공심, 자비심으로 교화에 꽃을 피워오신 찬타원 이수진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찬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타원님 그 어렸을 때 또 고향은 어디시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김천 지기사 아랫마을에 있는 용배라는 데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동네는 극락산 자락을 타고 5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봉우리 밑에 마을이고 동네 앞에는 직계사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이 우리 마을 앞을 지나서 김천으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근데 그 시내를 끼고 덜역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가지고 있고 크지도 작지도 않는 그런 덜역 뒤에는 금오산이 모습을 나타내고 장엄하게 우리 마을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직지사 자락인데 좀 불가와 인연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어렸을 때 뭐 생각나는 일은 없으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김천에 사는 사촌 동생이 와서 버스를 태워주려고 큰 길가에 나갔다가 스님 2분을 만났어요. 그 스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너는 아버지가 목수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몸에 흉터가 있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또 웃으셨어요. 그냥 같이 서가 있던 스님이 스님 이번 선중에 대가 가셨나 봐요. 그러고 2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고 저분이 돌을 깨친 분이구나. 내 앞길을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용감하게 걸어가서 스님하고 부르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는 스님이 되면 성공하겠다. 스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직기사로 나를 찾아오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머리를 깎는 중이 되면은 내 머릿속에 흉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흉터가 있는데 머리를 깎으면 흉터가 다 보이면 보기 싫어서 중이 되기는 좀 그렇고 머리 안 깎는 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언니들께 얘기를 했더니 뭔 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냐. 잊어버려라.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잊지를 못하고 오랜 동안
내가 스님이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그 스님 만났을 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또 그렇게 만났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가의 길에 이렇게 화두를 갖고 살으셨던 그런 그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가장 처음 네, 처음 수도를 네. 생각하게 네.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그 스님. 그렇구나. 그 이제 그 가정 환경은 좀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육아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도 좀 깊이 이렇게 뿌리내려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찬타오님 가정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네. 모시고 아버지 어머님과 7자매가 같이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7자매요? 그러면 딸만 딸만 7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참 근실하시고 효심이 장하셔서 동네 효사라고 소문이 나시고 네. 부를 것이 없는 그런 농촌 생활이었는데 단 하나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네, 네. 그것 때문에 늘 우리 가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어머님에 대한 아들 못 낳는다는 말씀도 간혹 하시고 하면은 참 그게 마음에 슬펐고 네. 어머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 그런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여자가 한 가정에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런 슬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결혼을 해가지고 네. 3년 만에 형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집에 또 와가지고 친정에도 시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삶의 전반적인 그런 고민들이 들었을 당시였을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시기 이제 원불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됐는지 원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원불교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근데 그 옆 이웃에 사는 친구가 네. 원불교 도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인사드리러 가보자. 그래서 친구를 따라 네. 갔는데 네네. 그때 그 집이 지금의 서승로 교당의 전신인 내당 교당이었어요. 아, 서성로 전신이요? 네. 네. 내당 교당이었는데 달타운 이정아 교무님께서 네. 계셨는데 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근엄하시고 그 법력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큰 절을 올리고 나니까 네. 하시는 말씀이 고향이 어디냐? 예, 저 고향이 김천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고향하고 똑같네. 맞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형제는 몇이냐? 딸만 7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우리 집하고 똑같네. 똑같다고요? 네, 그러시면서 바로 너무 내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이고 그러냐? 참 희한하다. 너는 커서 정무출신 해야 되겠다. 정무출신 해서 예, 아들 노릇 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네. 내가 딸인데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의 그 길가에 네네. 조그마한 이런 피켓 간판이라기보다는 피켓 정도 되는 조그마한 간판이 예. 원불교 내당교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원불교 내당교당이 뭐지? 저녁에 오면서 원불교 내당교당이 뭐지? 그게 눈에 띄었어요? 네, 다니실 때? 그 길을 지나가면 그 간판을 보면서 원불교 내당교당에 대한 의심이 걸렸어요. 뭐 하는 그러다가 예, 이어른을 뵙고 나니까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내단 교당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정종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이제 인도로 교당을 처음 찾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달타오님을 뵙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 교당에 이제 찾아가셔서 거기서 입교를 하셨겠어요? 근데 입교는 바로는 않고 네. 제가 생각에 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동네 시내가에서 놀다가 버드나무 밑에서 이렇게 금오산을 바라보면은 저 산 건너는 누가 살까? 저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꿈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스님의 얘기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래 저무 출신을 내 싹이 꿈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전무 출신은 이제 언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때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원불교를 가끔 나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확실히 결정할 때까지 연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가와 동시에 입교를 했어요. 입교는 늦게 한 편이죠. 그러니까 다니긴 다녔지만 네, 다니면서 마음이 확고히 섰을 때 하겠다. 그렇죠. 확고히 섰을 때 입교를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출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출가를 결정하게 된 이제 특별한 그 계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2번을 연속 보면서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도 버리고 출가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는 가자. 출가를 하자.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전에 제가 동생하고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산종사 법어집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영정을 대종사님인 줄 알고 그때 당시에는 오래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책상 앞에다 모셔놓고 늘 아침 저녁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복잡하면 앉아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고 이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법복을 입은 어른께서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꿈에요? 꿈에. 그런다고 그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어른은 이제 꿈에 뵌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끝나니까 동생이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른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도 출가의 소원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제 집안 어른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좀 이렇게 완강했을 것도 같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정서상으로 보면 전무 출신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없으시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때 반응하셨는지. 이제 제가 전무 출신을 하면서 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원불교 제도가 간사로 들어오면서부터 부모 성락서를 제출을 해야 됐어요. 지원을 할 때 처음에. 부모 성락서를 제출해야 돼서 아버님을 뵈러 내려갔는데 아버님께서 무슨 말이냐. 원불교라는 말은 처음 듣지만 네가 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안 된다. 그렇게 딱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제 일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일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셔요. 그래서 첫째 제가 결혼을 하면 언니같이 형부가 먼저 죽지 않고 같이 한날 한시에 죽게 해주시라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두 번째 조건은
엄마처럼 딸을 못 낳아서 네. 고생하지 말고 네. 아들도 낳고 어, 아니 엄마처럼 아들을 못 낳고 네. 고생하지 말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평등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예. 셋째는 예. 부자는 아니라도 네.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히 살도록 이 세 가지를 아버지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것은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 일생을 책임도 지지 못하시면서 아버님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일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야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주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논리적으로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구만요.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없는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셨잖아요. 네. 아, 정말 그런 또 이제 절차를 그래도 통해서 부모님의 승낙을 얻고 나서 이제 간사를 본격적으로 간사 근무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간사 근무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예,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예, 예. 서원관에서 아, 중앙총부로 그럼 가신 거예요? 네, 중앙총부 아, 서원관에서 처음 가보셨겠어요, 그때. 예, 3년간 생활을 네, 했는데 네네. 제가 언니 셋, 동생 셋 이렇게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넷째 딸이셨고. 그냥 일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네. 아무 일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간사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 이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는 지금처럼 수도도 없었고 네. 우물에다가 도로래를 이용해가지고 아, 두레박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을 길어야 깃는 되는데 걸로. 그 물 한 통이 한 말이요, 한 말. 아, 그 막 저기 예. 그 수대에 그렇죠, 그 수대 한 수대. 들통 크기 그렇죠. 정도로 컸어요? 예, 한 수대에 딱 부수면 퍼가지고. 그러니까 막 물속으로 딸려 들어가려고. 그러 그럼 안 딸려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그 물을 뜯고. 그리고 그때는 식판도 없어서 그릇에다가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 개수가 예, 많죠. 기숙사 식구가 80명인데 어, 그 그릇이 설거지를 다 하셔야 되고. 엄청난 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손이 아파서 빨갛게 해가지고 만지지를 장갑도 못하게.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때는 장갑도 네. 없어가지고 막 김치를 얼음 김치를 내러 가면 뜨거운 물을 떠가지고 담갔다가 내고 담갔다 내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얼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럴 때는 엄마 하고 울다가 또 성탑에 가서 기도하고 아. 그래 마음을 달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기숙사에서 간사 근무하실 때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을 모시고 사셨어요? 아타원, 예. 전팔근, 아, 예. 네. 사감님? 네, 사감님을 모시고 네. 사산 예. 종사님을 예. 남사감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최순철, 예, 예. 순타원님. 네, 순타원 최순철 예, 선생님을 예. 이제 총무로 모시고 제 정신적 지도를 해주시고 예, 살펴주시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간사 시절에 남달리 이제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네. 이제 그 시절이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기초를 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남다른 기억이 많이 날 시기거든요. 네. 저를 봐도 네. 간사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셔요? 네, 간사 시절에 예. 사실은 셋이 식당 생활을 했는데 예. 이제 한 분은 또 몰로 하시고 하니까 설거지 같은 건 안 돌봐주시고 또 동생 간사는 야간 학교를 다니기 4시면 가버리고 사실은 모든 일이 저 혼자 그것을 다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그때는 또 연탄을 떼는 때라 아. 49공탄을 뗐어요. 그러면 49공이면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49개나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연탄이. 그 연탄에다 밥을 하고 했는데 그 연탄을 가려면은 그 연탄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렇게 힘이 들고. 무거웠게.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 몸이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은 옛날 육조대사는 돌을 지고 혼자서 방아를 찧어서 그 대중을 공양을 했다는데 너는 너 혼자잖아. 몸에 돌도 안 짖잖아. 근데 왜 못한다 그래? 그리고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쳤더니 그 피곤한 것이 싹 풀리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오면 정신을 차리면은 그런 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는 저녁 설거지 하고 나면 거의 9시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은 꼭 성탑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무추신 잘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과 스승님들의 살핌이 참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네네. 추억에 굉장히 남는 거는 이제 순타님께서 종법사님이 오셨으니까 네. 가서 인사를 드려라. 네. 그래서 이제 밥하다가 이제 얼른 네. 손 씻고 이제 배우러 가니까 그때 송대에 계셨어요. 송대에 가니까 지금 자산 상사님께서 시자로 계시면서 네. 이제 인사를 드리라고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되라는 본문을 네. 적어서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 상사님께서 그 본문을 적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이 시작으로 평생을 자산 상사님께 의지하고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도 조그만한 것도 마음에 숨기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론 앞에서는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법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사 시절에 정말 그 서원의 뿌리를 확고히 하시고 그 이제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자양을 그 시기에 얻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간사 시절을 마치고 영산선원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네. 네, 영산선원에서의 생활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 힘들다면 힘들죠. 힘든 간사 생활을 마치고 공부하러 가니까 어찌나 좋아서 네. 그 영산을 가서 갔는데 그때는 영산이 참 여러 가지가 열악했어요. 음식이나 생활 환경이나 또 공부 시간도 없었고 반선 반농이라는 예. 반은 선하고 반은 네네네. 공부한다라는 네네. 그런 취지 아래 우리가 예, 예.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농번기가 되면 2달씩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 제일 아쉬웠어요. 네. 일은 재밌게 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좀 더 학창 시절에 예, 예.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다가 네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 학생들이 전부 이름을 써서 그때가 손도장을 이제 찍어가지고 예, 저희 의견서를 종고실에도 감찰원에도 교정원에도 다 올리신 거예요? 예, 보냈습니다. 교육 개혁을 위한 네. 그 세대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 네네. 어른들께서 막 네네. 깜짝 놀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안희정 원장님에게도 예. 교수님들에게 한 말씀도 드리지도 않고 깜짝같이 우리끼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 예. 저희들이
참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관을 좀 넓혀서 우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죠. 네, 저희들은 순수하게 네네네. 공부 욕심으로 했는데 예, 예. 하고 나니까 또 그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되고 해가지고 그때 네. 그 교육부장으로 계신 네네. 용타원님께서 네. 우리 선원생 일동에게 편지를 내려주신 적도 있었어요. 아, 선원생 일동에게 해서 예. 편지를 주신 예, 거예요? 편지를 저에게 이제 용타원님께서요? 붙이셨더라고요. 저를 이제 알으시니까 중국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 교육부장님으로서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학생들에게 예. 그 어떤 내용이었어요? 편지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 부처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그러라고. 공부에 전념하고 그러라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예, 예. 그 다음 해부터 예. 동산선언 우리 때부터 예, 예, 예. 동산선언이 예. 1년이 더 늘어가지고 예. 총 5년간 공부할 수 그렇게 있었어요.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동산선언 2년 과정이었는데 3년으로 네, 늘어났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대단하셔요. 교육 개혁을 제도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바로 시발점이 바로 그 학창 시절이었을 것 근데 같은데요. 그때는 예. 제인의 신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네. 어른들께 제- 조금 죄스럽고 그랬던 시기요. 제인이 된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영산에서 반농반선으로 이제 많은 일거리들도 많았지만 또 나름의 속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었을 것도 같은데요. 그 찬타오님께서 그 학창 시절에 나름의 좌우명을 좀 그때 세우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때 저는 네, 생각할 때 영사는 성지이기 때문에 예, 예. 근원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도 식사할 때도 반찬도 평등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하고 1번, 2번, 3번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맛있는 반찬이라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네. 그런 공부도 했고 또 이제 그때는 이렇게 불이 전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는 막 캄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럴 때도 수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걸 못 참으면 되냐? 그러고 막 더 무서운 쪽을 막 바라보고 내가 막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막 바라보면서 주시를 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웅조봉에 올라가서 네. 마음에 일어나는 잡념이 왜 일어나지? 이 소중한 시간에 그러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기도도 올리고 그러면서 나를 이기자는 예, 그런 좌우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극복해 했었어요. 나가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동산 선원으로 올라오면서 버스 속에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너 2년간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애썼다.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동산 선원에 이제 영산을 마치고 선원 마치고 동산 선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그 동산 선원에는 어떤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동산 선원은 공타원 조정근 원장님 공타원 계셨고 원장님 예타원님도 예. 부원장님으로 계셨고 또 각산 신도영 네네 네. 스님이 계셨고 한사님도 계셨고 또 한문 대가이신 네. 윤정훈 강산 윤정훈 네. 스님이 계셨고 네. 또 동양 철학 네. 중국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네. 이제 저 원대 교수님도 아, 출강을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진이 참 잘 짜졌어요. 네. 그리고 그때 네. 우리가 정전 수행편을 공부하는 예, 예. 그 문답이 각사님의 그 교정 공부로 만들어졌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참 알차게 그럼 공부를 그때 해놨- 직접 수기 받아 적고 막 하셨겠어요. 강의를 받고 직접. 그러죠. 예. 꼭 문답으로 예, 예.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 강사님은 누구세요? 강사님 제가 그, 그 이름만 들어보고 그런 것 같은데. 강사님은 예. 저하고 참
예. 특별하신 인연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그 예. 앞에 네. 바로 숙소가 있었는데 기숙사 앞에 예. 그때도 저를 한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문의 대가세요? 네, 한문의 대가예요. 네. 근데 한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철자지, 명심보감, 뭐 네. 저 사서삼경 그걸 간사 때 그렇게 지도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단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바빠서 공부하러 못 가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네. 툇마루에 걸쳐 앉으시면서 자, 한 줄만 해. 바쁘니까. 열정이 있으셨고요. 네, 쌀 씻다가 그냥 네네. 가서 그냥 완전 개인 교습인데요. 네, 그래 공부를 하고 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저를 가르쳐 주신. 그런데 그 어른을 또 동산선언에서 또 뵙게 됐네요. 네, 예. 그때 오셔가지고 또 네.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네. 동산선언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세요? 동산선언에서는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그런 경계를 좀 만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순타님을 뵈러 총부에 가서 순타님을 배웠는데 네. 순타님께서 야, 너를 선생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별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섭섭하게. 저는 예. 그때 예. 그냥 내가 꼭 돈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네. 자신감이 굉장히 심심이 막 충천할 때잖아요. 네, 학창 차가지고 시절에는. 네.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동산선을 가는데 그땐 그래서 다녔어요. 동산선을. 네.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고 그 맛을 듣는 순간 하늘이 캄캄했어요. 아무 말씀도 들으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안 되고 오직 나는 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밥이 가시 같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한 일주일간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러면 별 사람이 아니면 넌 여기서 살 자격이 없잖아. 나가야지. 나가려고 생각하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야 되겠고 살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침 청소는 했어요. 또 자수 마치면 청소하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러 비를 들고 나가니까 그 파란 풀이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 그게 햇빛을 받아서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슬 방울을 빛내고 있잖아. 그래, 나도 좋아.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내가 나를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뿔뿔 생기면서 그래,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좋아. 네가 나를 믿고 살 거야. 님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리 안심고야.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 총무에 가서 순탄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냐? 그러시는데 아마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경계를 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는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성찰의 시기를 좀 가지셨군요. 이제 그 졸업을 하고는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바로 임지가 부임하시게 된 곳이 이제 종법실인데 종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제 가시게 된 좀 경위가 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한 1년 앞두면서부터 졸업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잔잔한 그런 잡념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업력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범 높은 스승님을 모시고 살면 되겠지. 그럼 제일 범 높은 스승님이 누구냐? 종법사님이시다. 아. 그래 나는 종법사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종법사님을 모시려고 생각하니까 반찬도 할지 모르지. 뭐 일도 할지 모르지. 아무것도 자격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고는 싶고 자격은 모자라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밤낮으로 올라다니면서 동산에 올라가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울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딜 지나가는데 네. 동창교무가 예. 나 장사님 오라 해서 갔더니 종법실에 근무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종법실에서 사람을 구하는구나. 아. 이 친구가 안 간다 했으니까 네. 내가 가야겠다. 그래 막 달려가가지고 저 종법실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지원을 하신 거네요. 네, 장사님한테 막 사정을 하니까 네. 알았다 가봐라. 그러셔서 이제 오니까 정말 사령장이 나왔어요. 종법실 주사로. 그래서 막 밤사이라도 변경될까 봐 짐을 들고 그날 저녁에 종법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종법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종법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물론 여러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찬타오님이 생각하실 때 아, 나는 어느 때 행복했다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무사님 모시고 행복한 시간은 제가 이제 진지상을 올리고 나면 1시간 정도 후에 네. 벨이 울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지상을 내러 가요. 아. 가면은 이제 네. 그 문을 이제 열어주시면은 네. 들어가서 진지상을 내오기 전에 종무사님 오늘은 누가 왔다 갔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보고 아. 느낀 것을 네네.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종무사님께서 예. 그랬냐?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것이다 하고 감정도 해주시고 아. 기뻐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예. 하루하루를 살면서 네네. 기억을 하려고 했어. 모든 일들을. 아. 심지어 부페 보면 오늘 누가 부페 봤는데 이런 누가, 내용으로 예. 부페를 봤다. 누가 무엇을 했다. 네. 누가 왔다 갔다. 뭘 네. 가져왔다. 이렇게 네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무사님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네네. 그날 진지 잡수시면서 이렇게 앞치마를 벗어 놓으시고 자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네, 또 해봐라. 항상 하듯이. 예. 그러면 그거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보고 드린 그 시간.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그게 네네. 그 하루 네. 일하고 저녁 때 말씀드리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 그걸 또 일기에다가 다 내가 참고할 것은 그 일기다 적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또 행복한 순간은 이제 어느 때 하섬을 네. 가셨는데 예. 그때 이제 하섬을 그 시봉진이 가는데 이제 여자는 저 혼자 가서 진주를 해드리게 됐는데 예. 그때 한 이틀간 혼자 시봉을 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네. 참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하섬에서 있다가 그때 이제 이건 사진들이 이것은 그 하섬에서 하섬을 나와 가지고 이제 성지에 들려 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때 그러면 대산종 종법사님 시절이신가요? 네, 양복을 입으셨네요. 네, 저희 양복 종법사님. 입는 모습은 처음 뵌 것 같아요. 종무사님, 동장법사님, 장사님, 네네. 그리고 이제 안사님, 주치이신 안사님이시고. 안사님, 예.
예, 이렇게 모시고 이제 함께 찍은 예, 사진을 사진이시네요. 찍었는데 네. 종무사님께서 이제 도문하시기를 네. 영겁의 서원을 다지면서 한 장 찍자. 아, 영겁의 서원을 영겁의 다지면서. 서원을 다지면서 한 장 찍자. 네. 그 본문을 2번을 영겁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영겁의 소원을 다진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아, 영겁의 소원을 다질 수 있는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환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 법률을 느꼈어요. 소중한 추억이시네요. 종법실에서 근무하시면서 대산종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받들면서 그 직접 받든 법문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 받든 법문이 있으시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봄이었는데 종부사님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잡념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똥 같은 놈아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땅한테 물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땅한테 물어봐라. 예. 예. 그래서 종부사님 그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똥 같은 놈아. 똥 같은 놈. 예. 그 땅한테 물어봐라. 땅은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거 탓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번은 밖에 갔다 들어오시면서 그때 응접실에 저 혼자 있었는데 예. 들을 이렇게 보시고는 네. 시방이 일가요 사생이 일신이다. 아, 교단을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고 일치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큰일 한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네가 부엌에서 밥 짓고 설거지 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 법문이 저 부분편에 나오거든요. 네네. 수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때 그 법문을 받으면서 그냥 모시고 있던 그 성국 이성국 성사님. 시장님께서 네네. 수진님 오늘 큰 법문 받들었네. 그러면서 예. 저를 그냥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 너무 행복했어요. 이 표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구나. 시방일가 사생일신. 그래서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한 번은 또 항타원님 같이 살아라. 항타원이면 이경순 네. 종사님 같이 예. 항타원님 같이 살아라. 그 법문도 또 한 번 해주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너하고 살면서 참 편안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들고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가는구나. 종부사님께. 그래서 참 많이 기뻤어요. 떠나면서도. 네. 그 종법실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2년밖에 안 살았어요. 부교무 시절 이제 첫 발령 받아서. 네, 첫 발령 받아서. 네, 소중한 시기에 큰 어른을 모시고 그때 큰 공부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종법실에 이어서 유성 그 대전교구에 있는 유성교당의 발령을 받으셨네요. 유성에서 이제 교화 활동을 좀 하셨을 텐데 거기서 또 요가 활동을 좀 하셨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유성에서는 이제 너무 그 열악해가지고 교도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되면은 시간이 다 돼도 아무도 없어요, 법당에. 그래서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은 저 멀리서 알람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한두 분이.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교화를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막 소문을 내고 뭘 붙이고 해가지고 요가 실습을 한다고. 그때는 요가를 대중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이제 분들 중년
부부들이 오고 예. 해가지고 예. 요가를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의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 의식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느 날 뷔페 보고 연세 드신 교도님이 야, 우리 친구 아들이 부부간에 놀러 가가지고 산에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냥 누구 돌아가셔 버렸더래요. 그래서 지금 초상을 치는데 난리가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천도제 죄를 좀 지내주면 어쩌고 독경을 좀 해주면 어쩌겠냐고 했더니 예.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경종을 싸가지고 갔더니 그 시어머님은 네, 아이고 네. 해주시면 좋지요 이러는데 며느리가 그냥 화를 내가지고 안 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오. 그냥 놀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독경도 네.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우리 대문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나갔더니 아, 그 자부가 그때 와가지고 저기 그때 반대했던 너무 미안했다고. 오. 그래서 네. 49제만이라도 지내주면 안 되냐고. 어. 아이고 왜 안 되겠냐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49제를 모셨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예. 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그래서 의식 교화를 그때 네, 하셨네요. 그 의식 교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제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교당도 조금 경제적으로 네, 좀 네, 힘이 나고 도움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성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교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요가 네. 지도와 아울러서 이제 제를 통해서 의식 교화를 좀 전개를 하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유성교당을 거친 이후에는 대전교당으로 이동하셨어요. 네, 대전으로 네, 가가지고 어린이 뷔페, 학생 뷔페, 청년 뷔페, 네. 청소년 뷔페를 재밌게 했어요. 아, 그 이제 거기도 이제 부교무로 사실은 발령을 그렇죠. 받아서 가신 거죠? 네, 부교무로 갔어요. 청소년 교화를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있으시나요? 어린이들이 예, 예. 이제 있으니까 네네. 교도님 이제 자녀들 아들, 딸, 손녀들로 해가지고 예, 어린이들이 예. 이제 막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해가지고 네네. 뷔페를 받고 네. 또 학생회는 그때 대전교당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전여고, 대전항고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이 네, 이렇게, 굉장히 그 수준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참 재밌게 네. 야유회도 가고 뭐 재밌게 학생 뷔페를 받고 청년들도 제가 결성을 해가지고 청년들 참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년 기금도 마련하자 해가지고 막 검산 가서 인삼 사다가 네. 이제 담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져가면 그냥 잘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청년 기금도 모으고 네. 그래가지고 청년 뷔페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때 한번 이 학생들하고 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요? 밤에 잠을 네. 자는데 전화가 와서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전화를 받으니까 학생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아냐고. 예, 우리 학생에 남은 학생인데요. 제가 그랬더니 빨리 그럼 파출소로 와보라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파출소로 갔더니 애들이 그냥 저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왜 교당으로 연락을 했을까요? 이제 보호자를 대라니까 부모님 이름을 대면 이제 야단 맞을까 싶으니까 제 이름을 대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그 눈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막 무릎을 꿇고 막 빌었어요. 경찰을 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면 괜찮을 텐데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줘 보내주십시오. 막 그렇게 빌었더니 경찰들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학생 안 듣는 데서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이제 다시는 잘못을 안 한다고 미안해서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애들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교무님께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나요? 그럼요. 근데 그 학생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머니와 같이 교무님을 찾았다는 것이 참 고맙지요. 어려울 때 저를 찾아준 것이 서로에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찾아준 잊을 수 것이 없을 예, 그 고맙고 당시의 학생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